여러분들은 추운 한겨울에 밖에서 자의로 옷을 탈의하고 이틀 동안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기 화장실 정화조 내부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동사한 채 발견된 시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짐작이 되십니까? 여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호앗의 미스테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89년 2월 28일) 일본 후쿠시마 한 마을에 초등학교 여교사는 일을 마치고 교사 숙소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화장실로 간 교사는 변기에서 갑자기 웬 남성의 구두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건물 뒤편으로 가서 정화조를 봤더니 사람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교사는 주변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서와 소방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정화조 안쪽에서 발견된 것은 한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을 꺼내려고 했으나 정화조가 너무 좁아 쉽지 않았고 결국 중장비를 동원해 정화조를 부수고 나서야 시신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교사 숙소에서 10분 거리의 마을에 살고 있는 26살의 젊은 남성 간노 나오유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시신은 사진과 같이 정화조 안에 있었으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윗옷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무릎과 팔꿈치에 찰가상을 제외한다면 별다른 외상은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의사가 내린 사인은 동사와 흉부순환 장애라고 합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근거로 하여 여교사들의 배변 행위를 훔쳐보려고 정화조 내부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그대로 동사했다고 결론 짓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내린 결론에 마을 주민들과 유가족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는 그는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노 나오유키, 그는 생전 감수성이 풍부했고 고등학생 때 밴드 활동을 했으며 이후에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유지보수 담당자로 근무했습니다. 활발하고 예의 바른 청년인 그는 마을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마을 주민 4천여 명이 재수사를 촉구하는 단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간노 나오유키가 여자 화장실을 훔쳐보기 위해 정화조 내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말을 그대로 믿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건장한 남성이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정화조의 구조 자체가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누워있던 자세를 본다면 다리부터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머리부터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숙이는 것이 아닌 뒤로 돌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혼자서 정화조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나오유키의 구두 위치입니다. 나오유키의 구두 한 짝은 정화조 안에 있었는데 다른 한 짝은 나오유키의 집 근처 제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로 걸어왔다면 양말이 더러워졌을 텐데 시신의 양말은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는 벗겨진 상의입니다. 만약 그가 겉과 속이 달라 훔쳐본다고 해도 2월 말 혹독한 추위에 위도까지 벗고 굳이 더러운 정화조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사망 전 행적입니다. 간노 나오유키의 사망 시기는 발견하기 이틀 전인 26일로 추정되었는데 그의 행적은 24일부터 불분명했습니다. 간노 나오유키는 24일 오전 10시 그의 아버지에게 잠시 외출한다고 말한 뒤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자동차가 교사 숙소 근처에서 키가 꽂힌 채 발견되었는데 적어도 근처 볼일이 있었거나 누군가를 만나려 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사건이 해결되진 않았지만 의문점과 상황의 근거에서 세 가지 가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촌장 선거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을에서는 당시 촌장 선거를 하고 있었고 열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당시 촌장 후보 측이 간노 나오유키에게 찬조 연설을 부탁했지만 이를 거절했고 이 때문에 선거 관리자가 원한을 품고 청년을 죽여 정화조 내부에 넣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겨우 마을의 촌장 선거 때문에 살인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추측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교사의 스토커에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여교사와 나오유키는 서로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여교사는 당시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고 나오유키는 스토커가 누군지 짐작이 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 스토커를 만나러 갔다가 그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쿄전력으로부터 살해당했다는 것입니다. 2011년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하고 나온 추측인데 1989년 1월 6일 후쿠시마 제2원자력 발전소에서 제순환 펌프의 부품이 부서져 원자로 안에 끼어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88년 연말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경보가 울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원자로를 가동하자 레벨 2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이 원자로를 책임져야 할 담당자는 신년 휴가를 갔기 때문에 임시로 담당하고 있던 칸노 나오유키의 직장 동료가 대신 책임을 져야 했고 도쿄 전력 본사에 소환되어 책임을 추궁받은 후 우에노역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동료의 죽음을 조사하다가 발전소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고 결함을 언론에 폭로하려다가 도쿄 전력으로부터 기살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정화조 의문사 사건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진짜 바보짓을 하다가 죽게 되었을까? 아니면 스토커에게 죽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회사로부터 비살이 되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윤호와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